예, 다음 코너는요. 시그널 픽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침 새벽이죠. 네. 한일 또 한미 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혹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와, 처음에는 잘한 거라고 막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점수를 잘 줄 수가 없네요. 60점 드리기 어려운데요. 60점. 네, 예, 그럼 60점 40점은 드리기 어디서 어렵다. 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에서 오셨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상회담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다. 원래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인 것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거겠죠. 예. 그게 안 되면 합의문이나 뭐 포고문 같은 걸 발표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정 안 되면 팩트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하는 팩트 시트라도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여러 가지 나머지 일정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점수를 드리기 어렵지 않을까요? 게다가 사실은 뭐 웃으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55분에 이 양국의 공개된 정상 회견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날린 트윗, 혁명과 숙청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트윗,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또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것이 6천억 불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그렇죠. 예. 3,500억 불 기존 있었던 거에 1,000억 불 에너지 사주기로 한 것, 그리고 1,500억 불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 이거 결국은 최대 퍼주기입니다. 그다음에 55분 동안 보여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끝없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첨이었습니다. 칭찬? 예. 칭찬을 네. 좀 지나치게 말하면 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만 네. 했지 우리한테 뭘 해달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중에서 또 유의해야 될 것은 김정은을 13번 언급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앞으로 북한과의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유화책을 하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정부도 원하는 건데 이게 원칙 없는 유화책이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누가 뭐 유화책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 없는 유화책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얻은 것은 없고 최대 퍼주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 이전에 그 미국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저도 국회의 방미단으로 가서 뭐 이것은 여야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잖아요. 우리 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의 일자리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여러 가지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이 의견을 나누고 왔는데요. 미국의 조야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끝에 하는 말이 그런데 너네 중국 스탠스 어떻게 할 건데 우린 못 믿어. 야, 이재명 정부가 결국 중국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다 질문이었는데요. 또 정상회담 결정되니까 바로 대중 특사 보내고 막 이런 것이 예. 과연 좋게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그런 반응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나라 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네, 했고 맞습니다. 또 오늘은 보니까 전문화된 저격수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반응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북한에게 잘해주고 싶고 대북 확산기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있는데 저기서 돌아오는 건 욕하고 이런 저격수를 키우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막 줄타기 하면서 북한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미국한테도 잘 보이려고 그러고 중국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는데요. 원칙 없이 잘 보이려고 하면서 줄타기 해봤자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누구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실용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기회를 놓치는 실기 외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이익을 버리게 되는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외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순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중을 나갔더군요. 맞이하면서 압도적 이런 발언을 했던데 사실 야당 대표와는 악수도 안 하고 있는 눈도 안 마주치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앞에 가서는 압도적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압도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왔다는 그렇죠. 뜻. 네. 저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히 성공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압도적까지 갔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압도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결국은 정말 얻는 것은 없고 퍼주었다면 참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지만 오늘까지도 팩트시트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한 위험이다. 그리고 아까 뭐 전에 장해찬 전 대변인 말씀하시던데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15%는 발효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품목관세도 굉장히 지금 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얻은 거 없이 지금 가서 퍼주고 지금 웃고 오는 것으로 끝났다. 그리고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확대 정상 오찬이라고 할 수 있죠. 오찬을 한 1시간 몇 분이 비어 있는데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사자회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거기서 트윗에서 언급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설도 예. 있습니다. 그런 설도. 그래서 좀 저는 하여간에 이 블랭크된 시간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정상회담의 이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회담의 성과와 연관이 될 텐데 정부가 이제 대통령도 돌아오셨으니 예. 명명백백하게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또 그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언급.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 들었다고 했으니까 누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우려를 전달했겠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누구라고 보세요? 글쎄요, 누가 전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한국 관련된 기사나 언론 보도를 다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대사관이 있으니까요. 예, 그럼요. 다 이제 보면은 이 백악관에 보면 동부가 담당 뭐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쭉쭉 보고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어느 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한 것이 충분히 보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미국에서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는 분명히 세력이 있을 테니 그 세력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에 한번 갔다 오셨을 때 조야에서 참 다양한 우려를 듣고 왔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참고하는 싱크탱크는 요새는 AFPI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새로 만들어진 싱크탱크고 트럼프 대통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 AFPI의 부소장이 저희 방미단에게 한 이야기가 결국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은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의 이제 문제는 너무 과도한 특검의 지금 활동과 수사예요.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가 뭐 수사해야 될 건 수사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 특히 우리 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야당을 괴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라든지 또는 한국 내의 정치 상황 아시다시피 뭐 방송법이 통과되고 방통위를 해체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시스템이나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방송법 통과되면요, YTN은 분명히 민영 방송입니다. 어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송사인데
이 방송법에 따라서 3개월 내에 이사가 다 사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정말 개인의 이 사유재산이 허용되는 대한민국 헌법체계 하에서 과연 가능한 법입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방통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랬더니 방통위를 또 해체하겠대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겠답니다.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요? 검찰청 해체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또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정원이 14명인데 이 대법원 못 믿겠다고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16명을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결국은 대법원을 본인들 마음대로의 대법원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기관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청 만들고 공수처 이미 만들어졌죠. 중수청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사를 배당할 거느냐는 어느 수사기관에서 할 거는 국무총리 산하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를 파탄내고 있는 거고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 이게 그래도 헌법을 잘 지키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질서 속에서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나 뭐 기소청 뭐 등등 이렇게 검찰의 힘을 빼는 걸 놓고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같고 또 민영배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예정대로 뭐 9월 전에 검찰 개혁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떻게 보면 이견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실제로 정부와 여당이 이견이 좀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의 만찬에서 정리를 했죠. 끝나고 나서 나와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상당한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보세요? 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봐도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사이가 좋아야지 이게 한 방향으로 속도를 맞출 수 있는데 지금 2번이나 그런 게 보였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방송법 좀 천천히 한다 그랬는데 6시간 이후에 과방위에서 바로 통과시켰어요. 방송법 관련된 거를. 그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호 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모두 속도 조절 얘기하고 신중론 얘기했는데 바로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서 이 의회 쪽에서는 당 쪽에서는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할 것이다. 그러고는 만찬으로 봉합하고 추석 전에 검찰청은 일단 해체하고 나머지 디테일은 그 다음에 논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청 해체하고 그럼 붕 뜬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피해는 어디 가서 구제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은 지금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사이 안 좋으면 망조가 든다는 게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초기 한 3년까지 굉장히 당대표가 잘 서포트하는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이명박 대통령 잘 임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당이 어려워졌을 때 차기 권력인 박근혜 비대위가 1년 전에 들어와서 선거를 하면서 이겼죠. 근데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하고 삐걱거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그 발언 나오면서부터 그랬죠. 그리고 또 김무성 당대표와 서청원 당대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 서청원 대표가 안 되고 김무성 대표가 됐죠. 그때부터 사실은 당정이 쉽지 않은 관계가 됐고요. 저는 그래서 당정이 사이가 나쁘면 그거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당도 요새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이 안 보이죠? 근데 보통은 뭐 임기 중반을 간다거나 그래야 이제 차기 권력이 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힘의 균형이나 구조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한 지가 100일도 안 됐는데 조국 전 대표가 막 호남을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이렇게 전 하고 대표가 그래서 빨리 나왔죠, 뭐. 근데 봐보세요.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사실 김어준 씨의 서포트를 받은 것이고,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패배했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어렵게 된 것이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렵게 된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당 정이 잘 맞춰가야 되는데, 본인들도 그런 또 위기의식을, 오늘 보니까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졌던데요. 위기의식들을 가지면 또 다시 이렇게 좀 조절을 하려고 그러지만, 정청래 당대표도 워낙 꿈도 크시고, 또 그러다 보면. 그냥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